국회 예산안 처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예산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빙벽 등반 월드컵이 청송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2020년까지 대회 개최권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10년 전에 주차 위반 과태료 독촉장을 보내고 있어 졸지에 체납자가 되고만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10년 넘게 무료로 학습 클리닉과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대구현 입시 전문가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새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구를 포함해 일부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부터는 추위 걱정 잠시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추위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 대구의 낮 기온은 8도, 안동은 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보다 높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큰 날씨인 만큼 감기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대구와 칠곡, 경산,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밖의 지역도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 예산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가 주말 내내 계속 이어진 가운데 대구 경북 정치권도 목표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3조, 경북은 10조 2천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규모가 큰 SOC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 전체 SOC 규모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3조 반드시 넘길 거고요. 이보다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려했던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비롯해 SOC 예산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SOC라든지 또 우려했던 새마을 이런 거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도청 청사는 도민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지원이 될 것 같아. 정부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가 조금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그것들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혀서 새 도로 공사가 이루어졌던 신천 좌안도로가 오늘 오전 11시 개통됩니다. 오늘 개통되는 신천 좌안도로는 대구시 남구 봉덕동 상동교와 달성군 가창면을 잇는 3km 정도 길이의 4차로 도로입니다. 그동안 신천 옆에 임시 도로가 있었지만 평균 주행 속도가 10km에 머무는 등 상습 정체로 인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지난 2006년 국가 지원 혼잡 도로로 지정돼 878억 원의 돈을 들여 도로를 새로 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개통되는 신천 좌안도로가 상인과 범우를 잇는 앞산 터널로와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1,500제곱미터와 자동차 부품,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공무원 40여 명과 소방차량 10여 대가 출동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났을 당시 공장 내부에 아무도 없었다는 경비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산 4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사업 시행 예정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3월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용역을 거쳐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산 4일반 산업단지는 총 면적이 250만 1921제곱미터로 산업시설 용지는 총 면적의 46.1%인 115만 3180여 제곱미터로 구성됐습니다. 경산 4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계획적인 개발로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 발전이 가능하고 개별 공장으로 입주해서 난개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겨울의 극한 스포츠인 세계 빙벽 등반 월드컵이 2011년부터 해마다 청송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5년마다 새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청송군이 2020년까지 대회 개최권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청송 얼음골을 뒤덮은 빙벽 덩어리에 양팔로 힘겹게 매달린 선수들. 손도끼 하나, 로프 한 줄에 몸을 맡긴 채 한 발씩 위로 전진합니다. 급경사로 꺾인 코스에선 난이도 종목이, 인공 구조물에선 속도 경기가 펼쳐집니다. 변수가 많은 그 종목이라서 뭐 시술을 조금만 해도 이제 막 추락을 하고 그런 게 많은데 아무래도 자국에서 하는 경기니까 이렇게 시차도 맞고. 청송군은 2011년부터 해마다 1월에 세계 빙벽 등반 월드컵을 열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지는 5년마다 변경되는데 청송군이 대회를 한 번 더 유치해 2020년까지 월드컵을 열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제산악연맹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산악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청송을 알리는데 빙벽 대회가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관광 명소를 알릴 수 있는 큰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환산해보니까 연간 한 3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빙벽 등반 종목이 동계올림픽 전시 종목에 채택되면서 강원도 평창이 다음 대회 유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송에 계속되는 도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의 응급의료체계가 대폭 개선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 모두 2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자 발생 현장 단계를 비롯해 출동 및 응급 환자 이송 단계, 의료기관 치료 단계 등의 단계별 대응 체계를 일제히 점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역과 터미널 등 다중 집합 장소에는 자동 제세 동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활용 극대화와 중증 응급질환자의 닥터 헬기 이용 활성화, 노후화된 119 구급차 및 구급장비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24시간 응급실 지원을 위해 60억 원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권역외상센터 설치와 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등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원전과 가까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전기료를 다른 지역보다 싸게 해야 한다는 부산 반값 전기료 운동이 시작돼 원전이 밀집한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 반값 전기료 추진 시민운동본부는 원전과 가깝고 인구가 밀집한 부산 주변은 별도의 위험 보상이 필요하다며 원전 전기를 멀리서 공급받는 지역에 안전 부담금을 물려 전기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별 전기 자급률이 서울이 3%, 경기도가 24%에 불과한 반면 부산은 180%에 이른다며 지역별 전기 자급률을 차등 요금의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경북과 전남 등 국내 모든 원전 지역과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에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이제 와서 갑자기 날아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요즘 포항시가 과태료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10년 만에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4만 원짜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양은영 씨. 위반 일자가 10년도 넘는 2002년 5월이었습니다. 5년 전 영수증까지 모아둘 만큼 꼼꼼한 성격이라 황당함은 더했습니다. 고지를 받고 저희가 안 내진 않거든요. 저희가 연차해가지고 조금 늦게 낼 수도 있어도 미납이 없는 집이거든요. 어떤 안내문도 못 받고 가만히 있다가 정말 황당했거든요. 구청을 찾아 확인해보니 양 씨의 차량은 4년 전 압류까지 된 상태.
하지만 지난 2003년 이후 양 씨에겐 단 한 번의 독촉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간도 의무사항을 했고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 쭉 안내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안내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에는 양 씨와 같은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번에 북구청이 발송한 고지서는 모두 11만 건. 지난달까지 한 달 평균 발송한 5천 건에 22배나 됩니다. 포항시는 차량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9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맞아 징수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에는 세입이 워낙 잘 안 건치고 또한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년 넘게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멀쩡한 사람을 체납자로 만드는 포항시의 서리근 행정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시가 버스 전용 차로 무인 단속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섭니다. 버스 전용 차로 무인 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된 곳은 대구시 서구 평리동 대구 폴리텍 대학 건너편으로 이달 말까지는 개도만 하지만 다음 달 2일부터는 위반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에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운영돼 무인 단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이번에 추가된 한 곳을 포함해서 모두 10곳입니다. 프로야구 사상 정규리그 한국 시리즈 3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끈 유중일 삼성라이온즈 감독이 이웃사랑 성금으로 2억 원을 기부합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류중일 감독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2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늘 오전 11시 전달식을 갖고 류 감독의 뜻에 따라 성금을 대구 지역 중증장애인 시설 5개소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류 감독의 이번 기부는 종전 1억 2천만 원의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개인 최고 기부액을 경신했습니다. 칠곡군 동명면 일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앞으로는 대구에서 처리됩니다. 대구시는 칠곡군과 하수처리 위 수탁 협약을 해 칠곡군 동명면 일대에서 나오는 하루 900톤가량의 생활하수를 대구 북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57억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지을 필요 없이 11억 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대구시는 처리되지 않은 동명 일대 생활하수가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동명 일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해주고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처리 비용을 받습니다. 대구시가 승객이 많은 시내버스에 하차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대구시는 승객이 많은 9개 노선 206대 시내버스에 하차 단말기를 한 대씩 더 설치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노선은 356번, 726번, 순환 3번, 618번, 650번, 706, 836, 724번과 349번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2016년 말까지는 대구의 모든 시내버스에 하차 단말기를 한 대씩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포항해경은 연말을 맞아 밀입국과 마약 밀수 등 국제성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2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선박을 통한 마약과 총기류 등 금지 유해물품 밀거래를 비롯해 관세 포탈과 여권 위변조, 무역 사기 등입니다. 이를 위해 해경은 국제범죄 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신고 보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이곳은 대구 시내 한 입시 학원입니다. 2013년 올해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이면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수험생들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정시 모집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는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예비고사와 본고사에서 학력고사를 거쳐 수능까지 지난 30여 년 동안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입 제도가 이렇게 조삼모사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비판도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 시내 한 입시 전문가를 만나서 그동안 대입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은 뭔지 또 대안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시학원에서 진학지도 경력이 25년이나 되시는
그야말로 진학 지도의 베테랑이신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를 겪어왔습니까? 제가 80년대 후반에 학원에 나왔을 때는 학력고사 체제였습니다. 이 학력고사 체제가 다시 수능 체제로 바뀌고 또 이 수능과 본고사가 같이 실시되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수시가 도입되면서 수능과 논술이 같이 결합되는 이런 입시 변화를 쭉 지켜본 셈이죠. 대입 제도라는 것은 조금 세월을 두고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안 바뀌는 게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가장 좋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활동들, 즉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에 최선을 다하고 이 기본적인 일에 충실한 학생이 손해를 보는 제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거에는 정말 과정이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평준화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냥 한 반에서 추순차가 심하고 또 심한데 그중에서 가진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항상 앞질러 가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그 형편이 안 되는 학생은 어떤 학습 의욕을 상실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니까 이제 이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엄청난 시간과 돈을 자녀 사교육에 바치지만 실제로 고3 되면은 시험 쳐놓고 보면 참 허망하다. 그래서 좀 잘못된 투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부모님께서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아이가 이 공부의 필요성 이런 것을 느끼고 제대로 대처를 하는가. 윤일현 이사장은 사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공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 클리닉과 인문학 강의를 무료로 열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로 잡아주고 흔들림 없는 철학을 갖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험난한 여정을 헤쳐가는 나침반이라고 강조합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참가해주신 분들입니다. 서부 이동 청년의 회원일동 20만 원, 대구 노천초등학교 1학년 5반 3만 원, 침산 3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공체조팀에서 10만 원, 서구 평리일동 자율방범대 40만 원, 침산 3동 재향군인에서 20만 원, 영천시 세무회계사무 김선진 씨 30만 원, 서부동 11통 박주창 씨와 서문주소 대표 방순자 씨 각각 10만 원, 영천시 서부동 11통 박정민 씨 20만 원, 동아자동차 상사에서 30만 원, 중앙생활개선의 전 회장 강옥자 씨 5만 원, 서부동 5통 주민일동 30만 원, 참누리 장목반 회원일동 20만 원, 선남면 신부 1위 주민일동 36만 원, 영천시 서부동 오수경로당 회원과 12통 3반 주민분들께서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추위 걱정 잠시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추위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보다 높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큰 날씨인 만큼 감기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약간 있긴 하지만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대구를 포함해서 경북 일부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청도는 현재 영하 8도로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3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포근합니다. 낮 기온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도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봉화는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현재 경주의 기온은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점차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새해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